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배추.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배추 재배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전 시비 작업. 정식전 배추 시비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작업,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기, 불편한 자세로 일하기, 손이나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일하기 등과 같은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을 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촬영팀이 이길동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길동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정식전 시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이길동 씨가 배추를 재배하고 계시는 농장입니다. 저기 이길동 씨가 보이는데요. 작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길동 씨가 밭에 비료를 뿌린 후 트랙터를 이용해 밭을 갈고 계시는데요. 이길동 씨의 바지가 트랙터에 부착된 쟁기의 회전부로 말려 들어가 발목이 기계에 끼어버렸네요. 보시는 것처럼 트랙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회전부나 체인에 옷의 일부 또는 신체가 닿거나 끼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길동 씨가 경운기를 타고 농로를 주행하고 계시는데요. 농로가 좁아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농로가 너무 좁아 이길동 씨의 경운기가 결국 농로 밖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농로를 주행할 때에는 농로의 가장자리가 무너지거나 농로의 폭이 좁아 농로 밖으로 농기계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전 시비 작업에서는 주로 트랙터나 경운기가 사용되는데요. 이때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 회전부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식전 시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5단 소매자락이 조여진 작업복과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 등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농작업 전과 후에는 반드시 농기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점검 및 정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이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셋째, 농기계로 이동할 때에는 항상 안전한 논, 밭 출입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출입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넷째, 농기계의 동승자의 탑승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 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고 급정지나 급회전을 하게 되면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켜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운기와 관리기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이동해야 하며 회전부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요령이 굉장히 많군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 안전캡이나 프레임을 장착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안전캡이나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트랙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작업자의 안전구역이 보호되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프레임이나 안전캡이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랙터를 운전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합시다. 정식전 12작업을 할 때 입재 형태의 비료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동진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배추 농가에서 사용되는 비료의 형태는 대부분 잎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 살포 작업을 할 때 미세한 잎재가 호흡기를 통해 많이 흡수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거나 눈에 들어가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재 형태의 비료가 신체에 많은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네요. 분진으로 인한 위험 요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농업용 탄소 마스크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경이나 고글을 착용하면 눈으로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 안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식전 12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식 전 12작업이란 20kg에 육박하는 비료 포대를 배추밭 곳곳에 운반해 놓고 비료를 골고루 뿌리는 작업인데요. 이때 비료는 삽으로 뿌리거나 작은 바구니에 담고 다니면서 손으로 뿌리게 되죠. 비료를 골고루 뿌리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비료 포대는 무려 20kg으로 배추밭 여기저기로 운반하다 보면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삽으로 비료를 퍼서 뿌리기 때문에 작업자의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바구니를 들고 비료를 뿌리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팔과 손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식전 12작업의 위험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농기계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어요. 트랙터나 농사용 차량에 비료 살포기를 연결하여 살포하는 방법인데요. 인력을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랙터나 농사용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비료를 살포할 수 있어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이죠.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도 제거하고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정식전 12작업의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의 장비도 있나요? 네, 있죠. 바로 수동 비료 살포기와 보행형 비료 살포기입니다.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비인데요. 수동 살포기는 사람이 직접 살포하는 것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 살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농장의 환경에 맞는 장비를 구비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정식전 12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길동 씨, 어떻게 보셨나요?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항상 주의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보안경을 꼭 착용하여 호흡기 질환과 안 질환을 예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신 것 같아 기쁘네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배추.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배추 재배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약 살포.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안전한 농약 살포를 위한 보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농작업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동 씨,
농약을 살포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농약을 제조하거나 살포할 때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농약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약에 중독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무겁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전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시던 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농약 살포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네요. 그렇다면 농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먼저 농약 안전보건 준수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농약을 희석하거나 살포할 때 바람을 등지고 작업해야 하며, 둘째,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아침, 저녁 선을 할 때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을 때에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넷째,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1시간 작업을 한 후에는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며, 여섯째, 농약 살포 전 피로나 신체의 상처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제 살포 작업을 마친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개인 보호구를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꼭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농약을 제조하거나 살포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농약에 노출되는 양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활성탄이 끼워진 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불침투성 보호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작업을 할 때 호흡기로 들어오는 농약은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농약의 인체 흡수 정도를 살펴보면 피부에 의한 흡수보다 입이 약 10배, 코가 약 30배로 호흡기를 통한 농약의 흡수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입과 코를 잘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호흡기로 농약이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마스크와 피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얼굴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에만 거는 마스크보다 머리에도 걸 수 있는 2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숨쉬는 신기능성 농약 방제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방제복은 방제복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습기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투습 방수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제복의 소재를 신체 부위별로 다르게 제작하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 작업 시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방제복이 농약을 살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앞서 살펴보았던 농약 노출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만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시 배추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약 살포를 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약 살포 시 호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호스 가이드나 방제형 호스 홀더를 사용하면 호스가 꼬이는 것을 막아주며 작업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호스릴을 사용하면 인력으로 호스를 감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1인 방제 작업도 가능합니다. 호스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몸에 많은 무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요. 호스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에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20에서 30kg에 달하는 무거운 동력 방제기를 메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또한 팔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은 팔 윗부분에 많은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약 살포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엄동진 전문가님, 그럼 농약 살포 방제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인 방제기를 사용하여 농약 살포 작업을 자동화하면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 방제 작업에 비해 작업 능률이 높으며 농약 중독을 예방하고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엔진 분무기, 동력 분무기와 같은 농약 살포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분무기를 등에 메고 작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약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농약 살포 작업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농약 살포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반드시 농약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장화, 활성탄이 첨가된 마스크,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불침투성 보호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배추.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배추 재배 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확 및 운반. 수확 작업 시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농작업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추를 수확하고 수확한 배추를 그물망이나 박스에 담는 작업은 허리를 숙인 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손목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확 작업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확 겸용 작업차를 사용하여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퀴간 거리, 높이, 길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작업차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앉아서 수확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수확 겸용 작업차는 프레임이 밭두둑의 중심보다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확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의 또 다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배추 수확기를 사용하면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추 수확기는 트랙터에 부착하여 한 줄씩 수확할 수 있는데요. 배추의 뿌리 절단과 동시에 이성과 수집을 모두 자동화하여 인력으로 작업하는 경우보다 3배 능률적이며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수학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신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목 보호대 및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허리 보호대, 어깨 보호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 착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강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적절한 휴식 시간을 취해야 하며 길게 한 번 쉬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분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세인 것 같은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5분에서 20분마다 허리를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배추 운반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작업 모습을 보며 운반 작업을 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열심히 배추를 수확하고 운반하고 계신 작업자분들에게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배추는 세포기에 약 12kg에 육박하는데요. 무거운 배추를 반복적으로 들고 다니게 되어 팔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를 트럭으로 적재할 때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세는 허리에 많은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배추를 트럭의 높은 곳까지 쌓기 위해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데 이때 팔을 높이 들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운반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 요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운반차나 컨베이어로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운반차를 사용하거나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적재 작업을 하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